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서서 3분 스피치 하라고 여기를 이렇게 왔을 때 3분 스피치 시켰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딴 거 자꾸 시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에 나가봐 이상한 얘기하고서 이런 거 시키면 나 저기 여기 6층이잖아요. 6층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다시 안 와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마이크 잡으니까 재밌어요.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뭐 준비도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거는요. 오늘 이제 뭐 저는 당구를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 쓰리 쿠션이라 그러죠. 예, 뭐 그런 건데 오늘 강의를 맡으신 분이 저를 여기에 저는 정말 그냥 화장지만 쓰려고 했던 건데 화장지가 어떤 메이커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화장지 좀 어디서 좀 붙여주세요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입돼가지고 와보라 해가지고 여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에 또 가슴이 뛰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시작된 일인데요. 저를 이 자리에 애터미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저의 이민 생활에서 만난 정말 친언니나 다름없고 또 애터미에서는 집이 하루 스폰서가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할머니, 뭐 그다음에 조상님 막 이렇게 부르는데 김동희 본부장님이 저의 진짜 스폰서지만 저에게는 조상님 정도 느끼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분은 저희 엄마,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준비된 리더예요. 내 엄마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이나 내적이나 뭐 모든 거에 리더가 다 되어 계신데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쓴다 하니까 좀 떨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떠들어 댔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제 라인과 또 같은 형제인 제가 사회 보고 스피치하고 엄마가 강의하고 오늘 3쿠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김숙기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오세요. 지금이 찬스예요. 얼른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긴장되게?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김숙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풀어나갈 제 숙제는요. 꿈, 목표, 결의, 결단입니다. 성공의 8단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가장 기초인 첫 번째,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꿈과 목표, 결의, 결단을 듣고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 마이크 만지면서 혹시 지금 나가실 분 얼른 나가셔도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졸리시면 슬그머니 나가주세요. 막 졸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분 스피치 해보려고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16년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한 13년 되어 갑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갈 때 선교사님 네 분을 따라서 갔지만요. 사실은 약간의 사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 공약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 동안 민크 코트를 입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살다 보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운 나라로 저를 이민을 시켰습니다. 제가 더운 나라 가니까 민크 코트가 뭐가 필요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사기에 걸려서 제가 파라과이를 갔는데 정말 그 파라과이에서 나의 사랑하는 제 파트너 문유경 팀장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막 문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교보문고를 알고 갔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연필을 받아서 쓰는데 세상에 그 연필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썼던 그런 기억 혹시 하시죠? 네. 그렇게 쓰고 지우개로 지웠는데 종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말하는 우리들이 말했던 그 국민학교 시절 때 제가 그 일을 겪었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생각했어요. 내가 문구를 수입해 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게 잘 되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문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음은 정말 교보문고 같이 차리고 싶어서 엄청 크게 큰 곳에서 하다 문구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여러분? 요만하잖아요. 그걸로 채우다 못해서 이젤도 채우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반을 제가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 뒤에는 탁구장 탁구 다이를 한 10개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꿈에 부풀었는데 생각지 않게 제가 얻었던 그 장소를 주인이 탐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아마 여기 파라과이에 쇼핑센터가 많으니까 그 쇼핑센터에 나의 문구를 한 10여 개 만들어 보자. 수꾸루살이라 그래요. 지점을 10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제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없으면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기 맞은 듯이 파라과이를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길목에 제가 미국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비버리 힐즈에서 며칠 묵게 되었어요. 비버리 힐즈에 성공한 남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막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뭔가 누르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는 그러한 곳을 제가 들어가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대체 누가 사는 거야? 하고 묻자 대답한 그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연예인, 스포츠맨, 네트워커가 살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50 초반에 네트워커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순수하게 살았던 거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뭐 별의별 네트워크가 다 정말 전자용가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난리가 났었는데 전 그걸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멋있는 게 네트워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에게 다가온 첫 번째 것이 네트워크였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이거다. 나 비버리 힐즈에서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구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도요, 끈기 있게 10여 년을 했어요. 근데 한 7년째 될 때부터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은 나처럼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을까? 두리번 할 때 애터미가 제게 다가왔고요. 애터미를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호텔에 갔어요. 인천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제가 그곳에 가서 가슴을 이렇게 도자리고 정말 여러분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하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이렇게 막으면서 있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깨지게 되었죠. 이런 게 있어? 내가 알던 일반적인 네트워크하고 완전히 틀리네. 사설이 너무 길었죠. 제가 이거 제 수법이에요. 제가 강의 준비한 거보다 제가 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저의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게 된 것도요, 애터미에 와서 만들게 됐어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쏙쏙 빨아먹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PPT 100% 제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곳에서 꿈을 적으려니까 너무나 막연했어요. 여러분 꿈 탁 적게 되든가요? 고민이 되고 뭘 하려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랬어요. 그리고 파라과이에서는 제가 희망이 있어서 그 꿈을 꾸었는데 한국에 와서 조금씩 경제력이 떨어지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둘씩 빼먹다 보니까 꿈꿀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적으라고 합니다. 꿈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Y가 필요합니다. 왜? 저의 Y는요, 회복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머리 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는 저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한 사람 있었고, 그 사람과 운전기사가 있었고, 그 도우미가 몸이 좀 아프면 도우미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또 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리나 하게 하고 집 청소나 다른 것들은 그 다른 도우미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풍족한 생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뇨라 뭐 드시겠어요? 하고 침실로 들어오는 그런 환경,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너무 좋죠? 그런 환경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다 까먹고, 그리고 경제력이 무너지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데, 우리의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감독이 될 첫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을 설치할 수 있는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자, 꿈을 적어보자. 인생 시나리오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생 시나리오.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또 묻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멋지게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제 멘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는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뭐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고 이 인생 시나리오에서 나를 발견하래요. 그래서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꺼내어 보라는 얘기시죠. 적을 수가 없었던 인생 시나리오를 두려움과 부끄럼, 그리고 나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간절하게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의 목록이죠. 구체적인 기간도 설정해야 하고요. 꿈에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기록하고 이미지화 시키고요. 또 반복해서 목표를 읽으며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꿈의 씨앗이 내가 되어서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꿈을 뺏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가족이 가장 먼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꿈의 씨앗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쇼핑, 운동, 취미활동, 또 뭐 효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내 자동차는 어떻게, 막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해서 컴패션까지 저는 써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장은 어떠냐 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집은요, 간신히 머리 누이고 잘 수 있으니 그냥 제일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자동차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제게 자동차가 왔는데, 이 자동차는 자동차 중에 가장 작은 자동차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만족하고 제 다리가 되어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효도는요, 여러분 할 때 하셔야 돼요.
효도라는 건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자녀들은 보니까 효도도 못하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이런 상황, 현찮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조금 올라갔죠. 지들이 잘 성장해 줬어요. 대학 나와 결혼하고 또 아직 결혼 안 하는 작은 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갖추고 있기에 반 정도는 제가 점수를 매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비는 형편없죠. 여행도 잘 못하죠. 저 여행 엄청 좋아해요. 어디 만약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일이 애터미일이야 그러면은 애터미일 아마 10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쇼핑은 누워있는 옷만 사요. 고르고 더미 속에서 사기도 하고 요즘 가장 더 즐기는 곳은 아름다운 가게예요. 그래서 3,500원. 제 파트너하고 같이 갔을 때 파트너가 미쳤어. 7,500원이야. 절대 살 수 없지. 이렇게 말하곤 3,500원인 것을 확인해야 삽니다. 이 정도 되는 저희들의 수준이에요. 자, 건강은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몸뚱이 하나는 조금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먹는 약이 딱 하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뱃살 관리가 안 돼갖고 자꾸만 찌어 오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취미 활동 거의 못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컴패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불과 얼마 안 됐죠. 션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컴패션이라는 것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꿈을 꾸어보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어요. 고봉산 자락에 저런 집을 하나 지을 거예요. 예쁘죠? 여러분 저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일 위에 있는 벽장 같은 다락방에서 바깥을 고즈넉히 내다보고 산자락을 쳐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강원도 영진항 바닷가라고 유별나게 썼는데요. 이 영진항은요. 바로 저 침실 보이시나요? 침실에서 바다가 저렇게 보일 만큼 그렇게 바다가 가까워요. 전 그곳에 꼭 저렇게 조금 분위기는 새로운 분위기죠? 네, 멋있죠?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영진항 바닷가에 저런 집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가 중요하죠. 2029년 10월 19일은요. 제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그날 애터미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발리로 떠났던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날입니다. 그날을 저는 1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시리즈로 나갑니다. 날짜는요. 한 26년 10월 19일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쯤 되면은 제가 저 중에 하나 정도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꿈 꾸시죠? 하나 정도는 시작할 수 있죠? 그때까지 저 작은 차가 견뎌내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애터미 시작할 때 분명히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이제 진짜를 만났어. 애터미라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엄마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계세요. 부모님 안 기다려주세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렇게 큰 덩어리에 돈을 들여야만 저렇게 5만 원짜리 덩어리를 들여야만 엄마가 만족하실까요? 과연? 아닙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끼의 식사 이런 것들로 어머니께 지금부터 나중에 애터미 만났으니까 엄마 내가 효도할게 했던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당장 하세요. 이제 제가 배웠던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10명의 아이, 100명의 아이, 1000명의 아이를 구제하고 싶습니다. 파라과이에 선교사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꿈을 꾸실 준비가 되신 거죠. 저의 꿈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꿈을 꾸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 땅!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는 목표입니다. 골인을 해야 돼요. 어떤 골에 목표를 가질까? 한번 목표를 정의해 보니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이다.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는다. 도달해야 할 곳,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임페리얼이 생각납니다.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이다. 자, 이렇게 글로는 이렇게 멋지게 써 있는데 막상 내가 목표를 잡으려니 굉장히 어려워요. 목표 설정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 게 대답해 보세요. 궁수는 뭘 하기 위해서죠? 궁수? 화살을 쏘는 궁수는 관역을 맞추려고. 그죠? 그리고 배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항구예요. 네.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 네. 결승선에 들어가고 등산가가 정복하려고 하는 곳? 네.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목표는 이렇게 놓으면 돼요.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작은 목표 막 생각이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를 하면 임페리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인생 시나리오에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자 또 목표가 됩니다. 가끔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중요성과 방법은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센터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못 이룰 것을 겁낸다? 그리고 초라한 자기 이미지 때문에 나 지금 현재 이런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극복해 내셔야 돼요. 앞에 두 가지는 배우셔요. 뒤에 두 가지는 극복해 내셔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은 우리의 성공을 앞당기게 됩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졸업 후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는데 목표 설정 없다 84%, 단순 목표 있다 13%, 글로 써놓았다 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목표 설정 없다 하는 분이 평범한 수입을 얻는다면 단순 목표 있다. 단순 목표란 그 당시에 나 졸업하면 여행 갈 거야. 자동차 여행할 거야. 전국 일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목표들. 그거라도 있던 사람은 목표 설정 없는 사람에 비해 13%인 그들이 평균 2배의 수입을 갖게 되었고요. 글로 써놓았던 3%는 97%, 위에 둘을 합한 97%의 1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런데 목표 설정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목표는 특성도 있어요. 또 커야 하고요. 높아야 해요. 근데 목표가 너무 크고 너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커야 하는 건 나의 꿈이고요. 높아야 하는 건 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너무 작은 거는 그래 다음에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 정도쯤이야. 하고 게으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히 챙겨 놓아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주 멀리 세워야 오래 갑니다. 우리는 임페리얼이라는 멀리 세움이 있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개월에서 1년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100일에 100만 원 벌기 3개월이죠. 이쯤에 적합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매일 수행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뭘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 PB를 얼마를 할까 오늘?
15일간 나는 어떻게 할까? 30일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한도 수치도 성장 확인을 위해서 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을 뺀다고 할 때 죄송합니다. 1, 2kg 정도 뺄 거야 라고 하면은 계속 뒤로 미루게 되죠. 별거 아니니까 금방 뺄 것 같아요. 야곱야곱 찌는 살은 금방 뺄 것만 같은데 사실은 야곱야곱 찌는 것이 5kg, 10kg 육박합니다. 그러면 10kg를 뺄 거야 하고 결정을 해 놓았을 때 언제까지? 6개월 동안. 좋아. 그럼 어떤 운동을 할 거야? 또 식단은 어떤 걸 정할 거야? 칼로리는 어떻게 정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거기에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목표 설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기록하고요. 또 매일 매달 매년 목표 또 구체적으로 세운다. 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최대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또 현실성 있는 목표, 또 미치도록 열정을 낼 목표인데요. 이 열정은요, 바로 도전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노력할 만한 가치. 그게 있어야만 열정을 낼 수 있고 미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목표를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라 합니다. 이 얘기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한대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매번 나한테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있다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걔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시각화시켜서 보이는 곳곳에 적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결의와 결단을 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결의는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음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는 결의라고 하는데 그래 애터미 괜찮네. 화장품 마음에 들어. 애터미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는 것이 결의입니다. 그런데 결단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 이렇게 써 있네요. 뭔가 끊어낸다는 소리죠.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애용이 있습니다. 제품 애용. 나한테 먼저 빨리 팔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트 체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그랜드 마트에서 계속 물건을 샀는데 한 달에 정말 많은 양을 썼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가격이 조금 달라요? 애터미가? 그런데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저는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 집에 있는 거 추석 때 받은 거, 명절에 받은 거, 기름도 있고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지? 제가 아주 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준비했습니다. 쫙 둘러서 종이 한 장을 써서 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네, 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고 쓰고 먹고 닦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과 가격 성분 비교도 되겠죠. 어머 썼더니 달라졌네. 제품을 애용했는데 당연히 달라지죠. 애용해 봤더니 좋은 점을 알게 되죠. 그리고 가성비 비교로 사업에 확신을 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확신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가성비 비교. 애터미 치약을 시중에서 그렇게 좋은 거 사려면 2만 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3,000원이죠. 17,000원 남아요. 이게 바로 가성비가 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돈 되네.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만 알면 쓰겠네. 사업에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과 감동 전달입니다. 우리의 감동을 전달하는데 내가 썼더니 이렇게 좋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동 전달이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써보고 좋은 제품만 전달. 어떤 사람은 난 이거 싫어요 하는데 죽어라고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치약 예를 또 들자면
자기는 무슨 향이 있어야 좋다고 끝까지 싫다 그러는데 가져가서 그냥 뒤에 놨다가 나처럼 엘리베이터로 버려지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해 보시고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정보 선점입니다. 여러분 선점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선점한다는 것은 우리는 제품을 주지만 정보를 파는 거죠. 이 정보를 파는 일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보를 팔기 위해선 빨리 정보를 내가 알고 야 애터미에서 리셋밤 나온대. 지금 TV에 선전하고 있지? 그거하고 가격에서 완전히 월등히 차이 날 거야. 가격 나오면 내가 알려줄게. 기다려. 하고 사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셋밤을 제가 구입을 했을 때 정말 최애 인생템을 발굴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발랐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느낌이 좋죠? 반짝거리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냥 다른 거 안 가져가고 요즘엔 리셋밤만 들고 가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게 뭐야? 아, 요즘 TV에 선전하는 거 몰라요? 가땡? 우리 애땡입니다. 애땡땡.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한번 발라봐요. 하고 발라줬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어머, 이거 광이 나네? 그런데 그 광이 언제까지 갈까요? 저녁까지 간다고 내가 말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생템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미팅을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팅 참석은 에테오미는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에서 끝나는 거예요. 미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셔야 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전기밥솥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플러그인 돼서 열심히 나를 담금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전문가는요 10년이 걸려야 전문가가 돼요. 어떤 일에 종사해서 10년이 돼야 전문가가 되는데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미팅에서 전문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억울할 거 없으시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총질을 해요. 다발총도 쏘고 권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팅장에 와서 힐링하셔야 합니다. 힐링 캠프예요. 힐링하시고 마음을 다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팅에 나와 있어야 파트너가 생겨요. 미팅에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미팅에 나와 앉아서 어떤 사람이 미팅에 하나 추가가 됐을 때 사업이 커지고 조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있는 곳에 내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가 왔나 안 왔나 온대나 안 온대나 생각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셔요. 그래서 미팅 참석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나오는 이 얘기는 내가 없는 미팅, 최고의 미팅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나만 못 들었어. 그 좋은 얘기를. 이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때는 오늘 여러분처럼 앉아서 제 얘기를 배운다고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가르칠 것을 생각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팅을 계속 해야 하는 건요. 귀로 계속 들어요. 나 저 얘기 다 알아. 그런데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누군가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 어버버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것이 내 입에서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아서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미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품 회원과 미팅 참석을 아주 잘했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하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로 나눠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쳐내는 일이에요. 별로 상관없어서 내보내는 일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수동적인 일, 조직을 위한 일입니다. 또 중요한 일은요. 해내는 일, 좀 다르죠. 해야 할 일, 능동적인 일, 또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일의 우선순위 배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드라마 시청이나 게임이나 그런 가벼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지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데 긴급한 일. 아, 나 어디 가야 돼. 몽골을 가야겠어. 비행기 예약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해? 예약 좀 해줘요. 남편 예약 좀 해줘요. 아니면 아들 너 이거 잘하니까 네가 예약 좀 해줘. 어머 벨이 막 울리고 있네. 전화 좀 받아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미래를 위한 저축, 운동,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가족을 위한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요, 급히 마감할 보고서라든가 또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갑자기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긴급하고 자동차가 뻥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얼른 해결해야 할 문제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에 유익한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성공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몇 번이 될까요? 성공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맞춰봐 주세요. 2번이요. 네, 맞았습니다. 2번입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애터미 일이죠. 애터미 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막 뛰어가서 헐레벌떡 해결해야 하는 일은 아니고 차근히 천천히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점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자의 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가지불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 생일을 챙겨야 한다. 또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케어해야 된다. 명절이나 동창회, 모임, 결혼식, 내가 그때 그 모임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꼭 가야 뭔가 될 것 같고, 또 결혼식에 내가 꼭 가야만 될 것 같고, 결혼식에는요 요즘 정말 때가 지금이지만 봉투만 보내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 여행, 가끔은 계를 들어서 여행계를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그 여행계를 써야 돼서 난 가야 해 하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계에서는 만약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몫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을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일단 버려야 하는데 우리 참 버릴 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다 왔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만 남기고 집중에 방해되는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자,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데 이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천천히 또박또박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정상을 향한 출발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개월 전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꿈과 목표 그리고 결의를 하고 마지막 결단, 성공을 위해 오늘 당신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